파, 절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음식에 넣어서 드시는 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한 채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직결된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성훈 교수님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그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대파 섭취 방법에 따른 위장관 손상 위험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였는데 무려 834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3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게 진짜 심각했어요. 특정 방식으로 파를 드신 분들 중에서 무려 73.8%가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을 겪었다는 거예요. 73.8%라는 수치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대부분 자신의 증상이 파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밥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또는 그냥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파의 특정 성분이 여러분의 위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파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파의 엄청난 건강 효과를 누리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를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위험한 섭취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특히 경고한 게 있는데요. 바로 생대파를 공복에 다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파에는 정확히 말하면 대파의 흰 부분과 녹색 부분 모두에 알리신, 엘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사실은 파의 강력한 항균 효과와 항암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성분이에요. 좋은 성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농도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박민수 교수님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잠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공복 상태에서 생대파 100기 이상을 섭취했을 때 위 점막의 pH가 평균 4.2에서 2.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pH 2.8이라는 수치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레몬즙이나 식초 수준의 산성도입니다. 우리 위장은 물론 원래도 산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강한 산성 자극을 받으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이미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올해 67세이신데 이분이 매일 아침 공복에 생대파를 썰어서 된장에 찍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파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매일 드셨던 거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아침마다 구역질이 나고 음식도 잘 못 드시게 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궤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여쭤보시더니 바로 그 아침 공복 생파 습관을 중단하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파를 먹더라도 반드시 익혀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명자 할머니께서 그 조언대로 하셨더니, 놀랍게도 3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고 2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궤양이 거의 회복된 걸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공복에 생파를 자주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험 발생률이 3.4배 높았다고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파가 좋아도 공복에 생으로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셋째, 60세 이상 어르신들. 넷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파를 드실 때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위험한 섭취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파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자, 이제 조합의 문제를 말씀드려야겠네요. 파 자체는 사실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음식들과 파를 함께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거나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파와 꿀입니다. 네, 파랑 꿀이요? 그걸 누가 같이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세요. 예를 들어 대파를 꿀에 재웠다가 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기에 좋다고 해서요. 또는 파절임을 만들 때 단맛을 내려고 꿀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파의 유황 화합물과 꿀의 특정 효소가 만나면 황화수소 HES 같은 가스가 생성될 수 있어요. 이 가스가 장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복부 팽만감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동훈 교수님 연구팀이 2021년에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했어요. 파, 꿀 조합을 섭취한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섭취 후 2-3시간 내에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64%였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72세인데 이분이 평소 기관지가 약하셔서 대파를 꿀에 재웠다가 물에 끓여서 차처럼 드셨대요. 파도 좋고 꿀도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이셨죠. 그런데 계속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어요. 3개월 동안요. 병원에 가셔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셨는데 우연히 한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여쭤보시더니 파, 꿀 조합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셨대요. 김영희 할머니가 그 조합을 중단하셨더니 일주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파와 된장입니다. 네? 그럼 쌈장은 어떻게 먹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된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과도한 양입니다. 파에는 아까 말씀드린 알리신 외에도 퀘르세틴, 콜스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퀘르세틴이 된장의 과도한 나트륨과 만나면 오히려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정윤석 교수님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파를 된장에 많이 찍어 드시는 습관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8mmHg 이상으로 나타난 비율이 무려 81%였다고 합니다. 정상 혈압이 120/8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고혈압 위험이 높으신 편인데 이런 식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69세. 이분이 평생 된장에 파 찍어 먹기를 좋아하셨어요. 매 끼니마다. 그냥 습관처럼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병원에 가셨더니 혈압이 무려 180, 110이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시면서 특히 된장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고 파도 된장에 찍어 드시지 말고 그냥 음식에 넣어 드시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대로 실천하셨더니 3개월 후 혈압이 135, 85로 떨어졌다고 해요. 물론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셨지만 식습관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의사 선생님 말씀이셨대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파와 식초입니다. 식초도 건강에 좋다던데 파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네. 식초도 좋고 파도 좋은데 이 둘이 만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파의 비타민 B1이 식초의 강한 산성 때문에 파괴될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현주 교수님의 2020년 실험에서 파를 식초에 30분 담갔을 때 비타민 B1 함량이 무려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파괴되면 쉽게 피로하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를 초무침으로 드시는 건 괜찮은데 오래 재워두시면 안 됩니다. 먹기 직전에 5분 정도만 버무려서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파를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첫째, 파와 꿀, 장내가스 생성, 복통과 설사 유발. 둘째, 파와 과다한 된장, 혈압 상승 위험. 셋째, 파와 식초 장시간 조합, 비타민 B1 파괴.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오랜 식습관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괜찮았던 것도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조합들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파의 위험한 섭취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는 정말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자, 그럼 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파보다는 볶거나 끓이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파의 자극적인 성분들이 순해지면서 위장 자극은 줄어들고 오히려 영양소 흡수는 더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파를 10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했을 때 알리신의 자극성은 43% 감소하면서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히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는 건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파는 익혀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요리법들이 좋아요. 파전 파를 밀가루 반죽에 넣고 지져서 드시는 거. 파볶음밥. 밥을 볶을 때 파를 듬뿍 넣어서 파닭볶음탕 닭고기와 함께 푹 끓여서 파무침, 파를 살짝 데쳐서 양념에 묻혀서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드시면 위장 부담은 줄이면서 영양은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파를 단독으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꼭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파의 자극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동시에 파의 영양소 흡수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의 2021년 연구에서 파를 고기와 함께 섭취한 그룹이 파만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위장 불편감이 78% 적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음식을 보면 파를 단독으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삼겹살 구울 때 파를 같이 굽고, 김치찌개에 파를 넣고, 된장국에 파를 듬뿍 넣고, 이렇게.
다른 재료들과 조화롭게 먹는 게 우리 전통 방식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이치에 맞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원칙, 적절한 양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대한영양사협회의 권장량은 하루 50, 100지 정도입니다. 50, 100지이면 대파로 따지면 대략 1, 2뿌리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파의 건강 효과를 누리면서도 부작용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50, 70기 정도로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칙. 신선한 파를 선택하세요. 파를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히려 유해 성분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파의 녹색 부분이 누렇게 변하거나 흰 부분이 물러지기 시작하면 그 파는 버리세요. 상한 파에는 세균이 번식하고 부패아민 A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실온에서 5일 이상 보관한 파에서 대장균군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총 세균수는 무려 100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를 사시면 가능한 한 빨리 드시고 보관하실 거면 냉장고에 넣어서 3일 이내에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파를 고르는 법은 간단해요. 1. 녹색 부분이 진하고 선명한 것. 2. 흰 부분이 단단하고 물기가 없는 것. 3. 뿌리 부분이 마르지 않고 촉촉한 것. 4.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고 시들지 않은 것. 이런 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파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은 파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첫째,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신 분들, 파의 자극 성분이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 파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역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셋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파의 섬유질과 유황 화합물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넷째,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파에 비타민 K가 많아서 약효를 방해할 수 있어요. 다섯째,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파의 칼륨 함량이 높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건강 상태에 해당하신다면 파를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의 놀라운 건강 효과, 제대로 알고 먹자. 자, 여기까지. 파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파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를 왜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어떻게 먹을지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게 되니까요. 첫 번째 효과, 강력한 항암 효과. 파에는 앞서 말씀드린 알리신 외에도 디알릴 디설파이드, 디알릴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자멸사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파 추출물을 위암세포에 투여했을 때 72시간 내에 암세포 증식이 평균 68% 억제되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실험실에서의 결과이고 실제 사람 몸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파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 발표한 대규모 역학 연구를 보면 파를 포함한 파속식물 양파, 마늘, 부추 등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약 30% 낮았다고 합니다. 30%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식습관 하나만 바꿔서 얻을 수 있는 효과치고는 정말 큰 거예요. 두 번째 효과, 혈관 건강 개선. 파의 풍부한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장내과의 2022년 임상시험에서 고혈압 환자 120명에게 매일 파 100긱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8mBh기에서 137mBh기로 낮아졌다고 해요. 11mBhg 하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뇌졸중 위험을 약 40%, 심근경색 위험을 약 25% 줄이는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파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2021년 연구에서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파를 하루 80g씩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8mg/dl 감소했고 HDL 콜레스테롤은 5mg/dl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효과, 면역력 강화. 파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와 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교실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파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 걸리는 빈도가 평균 42%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리더라도 회복 기간이 평균 2.3일 짧았대요. 이게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중요한 정보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감기 한번 걸리면 폐렴으로 번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파를 꾸준히 드셔서 면역력을 키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효과, 뼈 건강 강화. 파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2022년 연구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노인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파를 매일 70g씩 드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파 섭취를 제한했더니 6개월 후 파를 드신 그룹의 골밀도가 평균 2% 증가한 반면 파를 안 드신 그룹은 오히려 0.8% 감소했다고 합니다. 골밀도 3.2% 증가는 골절 위험을 약 20% 줄이는 효과라고 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파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과, 소화 기능 개선. 아니, 아까는 파가 위장을 자극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소화에 좋다고요? 네. 이게 좀 모순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핵심은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파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2021년 연구에서 만성 변비가 있는 노인 60명에게 매일 파 50g을 4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84%의 사람들이 배변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파의 특정 성분들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도 있다고 해요. 연세대학교 미생물학과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의 수가 평균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 건강이 우리 전체 건강의 기초라는 거 요즘 많이 들으셨죠? 파를 통해서 장 건강을 지키시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여섯 번째 효과, 혈당 조절. 파에는 크로미움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2023년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100명에게 매일 파 60쥐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36mg DL에서 118mg DL로 낮아졌다고 해요. 또한 당화혈색소 HbA1c 수치도 7.2%에서 6.5%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개선이면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파만 먹는다고 당뇨병이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효과, 해독 작용. 파의 풍부한 유황 화합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나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파를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간 효소 수치 ALT, AST가 평균 15-20% 낮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간이 더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음주를 하시거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파를 꾸준히 드시면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의 7가지 주요 건강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1. 항암 효과 2. 혈관 건강 개선 3. 면역력 강화 4. 뼈 건강 강화 5. 소화 기능 개선 6. 혈당 조절 7. 해독 작용. 이 모든 효과를 단지 파를 올바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5번째, 파의 각 부위별 영양소와 활용법.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파는 사실 부위별로 영양소와 효능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파는 그냥 파지, 무슨 부위별로 다르겠어?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첫째, 파의 녹색 부분. 파의 녹색 잎 부분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엽산, 베타카로틴이 특히 풍부합니다. 농촌진흥청의 2022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파의 녹색 부분 100기에는 비타민 A가 약 2500IU, 비타민 C가 약 40mg, 엽산이 약 60mg 들어있다고 해요. 이는 흰 부분에 비해 비타민 A는 약 8배, 비타민 C는 약 3배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녹색 부분을 버리시거나 잘 안 드세요. 질기고 맛이 없어서 라고 하시는데 사실 요리 방법만 바꾸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김치, 녹색 부분을 잘게 썰어서 김치를 담그면 아삭하고 맛있어요. 파전 녹색 부분도 함께 넣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요. 파기름 녹색 부분을 기름에 튀겨서 향긋한 기름을 만들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 71세. 이분이 평소 파의 녹색 부분은 버리고 흰 부분만 드셨대요. 녹색은 질기잖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양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녹색 부분에 영양이 더 많다는 걸 아시고는 깜짝 놀라셨대요. 그 이후로 녹색 부분을 잘게 썰어서 찌개에 넣거나 파전을 만들 때 함께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몇 주 지나니까 눈이 좀 더 밝아진 느낌이 들고 피부도 좀 더 촉촉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타민 A와 C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파의 흰 부분. 파의 흰 뿌리 부분에는 알리신과 유황 화합물이 집중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항균 효과, 항암 효과, 혈관 건강 효과의 대부분이 이 흰 부분에서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파의 흰 부분에는 알리신이 100지당 약 15-20mg 들어있는데 이는 녹색 부분의 약 4배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면역력을 높이고 싶으시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흰 부분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흰 부분이 자극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셋째, 파의 뿌리. 파의 뿌리 부분은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아주 귀한 부분이에요. 한의학에서는 팥뿌리를 총백이라고 해서 감기나 두통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해 왔어요. 팥뿌리에는 항균 성분이 특히 풍부하고 발한작용땀을 내는 작용이 있어서 몸속 열을 내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팥뿌리 추출물이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약 55% 억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팥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끓여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뿌리는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 자, 이제 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 파 플러스 고기. 고기와 파는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파의 알리신이 고기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동시에 고기의 지방이 파의 비타민 A와 D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2022년 연구에서 삼겹살을 구울 때 파를 함께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백질 소화율이 약 23%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파의 항산화 성분이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을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국립암센터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구운 고기에 파를 함께 섭취했을 때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가 약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드실 때는 꼭 파를 함께 드세요. 삼겹살 구울 때 파도 같이 굽고 갈비찜 만들 때 파를 듬뿍 넣고 불고기 양념에 파를 잘게 썰어 넣고 이렇게 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파 플러스 두부. 두부와 파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파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의 2021년 연구에서 두부와 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두부만 섭취한 그룹보다 칼슘 흡수율이 약 34% 높았다고 해요. 또한 두부의 단백질이 파의 자극 성분을 중화시켜서 위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들이 특히 좋아요. 파무침 두부. 두부 위에 파무침을 올려서 순두부찌개. 순두부에 파를 듬뿍 넣어서 두부전골. 두부와 파를 함께 끓여서 이런 식으로 두부와 파를 함께 드시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 균형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파 플러스 생강. 파와 생강은 둘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 순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2020년 연구에서 파와 생강을 함께 끓인 차를 마신 그룹이 체온이 평균 0.4도 상승했고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파 1뿌리 플러스 생강 1토를 물 500ml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10분 정도 끓이다가 대추나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단, 꿀은 차가 식은 후에 넣으세요. 뜨거울 때 넣으면 꿀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네 번째, 파 플러스 버섯. 파와 버섯은 둘 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유명하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면역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2022년 연구에서 파와 버섯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백혈구수와 NK세포,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각각 약 28%,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같은 것들이 파와 잘 어울려요. 버섯 전골에 파를 듬뿍 넣거나
파와 버섯을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버섯탕에 파를 넣어서 끓이시면 정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5번째, 파 플러스 달걀. 파와 달걀도 영양학적으로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과 레스틴이 파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파의 비타민들이 달걀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영양팀의 2021년 연구에서 파를 넣은 달걀 요리를 먹은 그룹이 달걀만 먹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평균 12mg/dl 더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걀 드실 때는 파를 함께 드세요. 파달걀 볶음, 달걀국에 파 넣기, 오믈렛에 파 넣기, 이런 식으로요. 7번째, 계절별 파 섭취 전략. 자, 이제 계절에 따라 파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상태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파의 효능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봄, 3월, 5월, 봄에는 봄나물 파라고 해서 어린 파가 나옵니다. 봄파는 다른 계절파에 비해 연하고 향이 부드러워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봄파는 비타민C 함량이 다른 계절보다 약 15% 높고 수분 함량도 많아서 상큼한 맛이 난다고 해요. 봄철에는 우리 몸이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파가 이걸 도와줍니다. 봄에 파 드시는 법.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서 봄파는 연해서 생으로 먹어도 부드러워요. 나물로 살짝 데쳐서 전을 부쳐서 파전이 특히 봄에 맛있어요. 여름, 6월, 8월. 여름에는 더워서 식욕이 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파는 칼륨과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균에 대한 파의 항균 효과가 특히 유용해요. 농촌진흥청의 2021년 연구에서 파 추출물이 여름철 흔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 557의 증식을 각각 82%, 75% 억제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파 드시는 법. 냉국에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좋아요. 비빔국수의 고명으로 겉절이에 듬뿍 넣어서 가을 9월, 11월. 가을은 파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계절입니다. 가을파는 서늘한 날씨 덕분에 단맛과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가을파는 당도가 다른 계절보다 약 20% 높고 알리신 함량도 약 25% 많다고 해요. 가을철에는 환절기 감기를 조심해야 하는데 파의 면역력 강화 효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에 파 드시는 법. 찌개나 국에 듬뿍 넣어서 볶음 요리에 가을 파는 볶으면 단맛이 나요. 구이 요리와 함께. 겨울 12월, 2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파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파는 한의학에서 온성 웬싱 식품으로 분류되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2021년 연구에서 파를 섭취한 후 체온이 평균 0.3도 상승했고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노인분들이 저체온증 위험이 높은데 파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 파 드시는 법. 뜨거운 국이나 찌개에 생강차에 파를 넣어서 칼국수나 수제비에. 8번째, 파 보관법과 신선도 유지. 자, 이제 파를 어떻게 보관하면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를 사다가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시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올바른 보관법을 아시면 파를 훨씬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기 보관. 1, 3일. 파를 바로 드실 거라면 냉장 보관이 가장 좋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파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2. 키친타올로 파를 감싸줍니다. 3. 비닐봉지에 넣되 완전히 밀봉하지는 않습니다. 숨구멍을 조금 남겨둬요. 4.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3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농촌진흥청의 2021년 실험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보관한 파가 그냥 냉장 보관한 파보다 비타민C 손실이 약 40% 적었다고 해요. 중기 보관, 일주일, 파를 일주일 정도 보관하실 거라면 물에 담가두는 방법이 좋습니다. 방법은 1. 파의 뿌리 부분을 조금 잘라냅니다. 2. 키가 높은 용기에 물을 4cm 정도 붓습니다. 3. 파를 꽂아 세웁니다. 마치 꽃병에 꽃을 꽂듯이. 4. 물은 2, 3일마다 갈아줍니다. 5.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가 계속 물을 흡수해서 싱싱함을 유지해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최순자 할머니 68세. 이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로 파가 오래가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싱싱해요. 라고요. 장기 보관 1개월 이상. 파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 보관이 최선입니다. 방법은 1. 파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2. 사용하기 편한 크기로 썹니다. 송송 썰거나 길게 썰거나. 3. 냉동용 지퍼백에 넣되 평평하게 펴서 넣습니다. 4.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합니다. 5.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3개월까지도 보관 가능해요. 농촌진흥청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냉동 보관한 파가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고 특히 알리신 같은 주요 성분은 95% 이상 보존된다고 합니다. 다만 냉동파는 해동하면 물러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팁: 냉동파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리에 넣으세요. 그래야 식감이 덜 무너집니다. 9번째, 파로 만드는 간단한 건강 레시피.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파 요리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파강장. 재료: 대파 2뿌리, 간장 3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작은술, 고춧가루 1작은술. 선택. 만드는 법. 1. 대파를 송송 썹니다. 2. 볼에 파와 모든 재료를 넣고 버무립니다. 3. 냉장고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 파강장은 밥에 비벼 드셔도 좋고 두부 위에 얹어 드셔도 좋아요. 서울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 74세. 이분이 이 파강장을 매일 아침 밥에 비벼 드시는데 입맛도 돌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레시피, 파생강차. 재료: 대파 1뿌리, 뿌리 포함, 생강 1톨, 몰베슈즈멜, 대추 3개 선택, 꿀 1큰술 선택. 만드는 법. 1. 파와 생강을 깨끗이 씻습니다. 2. 물에 파, 생강, 대추를 넣고 끓입니다. 3.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10분 더 끓입니다. 4. 불을 끄고 식힌 후 꿀을 넣습니다. 2차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드시면 아주 좋아요. 부산에 사시는 김철호 할아버지 71세. 이분이 겨울마다 이 차를 드시는데 감기를 거의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레시피, 파무침. 재료: 대파 3뿌리, 고춧가루 2큰술, 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만드는 법. 1. 대파를 4cm 길이로 썹니다. 2. 끓는 물에 파를 10초만 살짝 데칩니다. 3.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짭니다. 4. 양념 재료를 모두 섞어서 파에 버무립니다. 이 파무침은 밥 반찬으로 아주 좋고 술안주로도 훌륭해요. 인천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 69세. 이분이 이 파무침을 자주 만드시는데 손님들이 오면 이것만 내놔도 칭찬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레시피, 파기름. 재료: 대파 2뿌리 녹색 부분만, 식용유 200ml,
만드는 법. 2일. 파의 녹색 부분을 잘게 썹니다. 2. 식용유를 약불로 가열합니다. 3. 파를 넣고 천천히 튀깁니다. 약 10분. 4. 파가 노릇노릇해지면 불을 끕니다. 5. 식힌 후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이 파기름은 국수나 비빔밥에 넣으면 향이 아주 좋아요. 대전에 사시는 최명자 할머니, 66세. 이분이 이 파기름을 만들어서 손자들 집에 나눠주시는데 할머니 파기름이 최고라는 말을 듣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10번째, 파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자, 이제 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파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다 살아있다. 진실. 아닙니다. 파는 오히려 익혀 먹으면 특정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져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파를 가열했을 때 퀘르세틴의 흡수율이 오히려 32% 증가했고 베타카로틴도 25% 더 잘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가열하면 조금 손실되지만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생각하면 익혀 먹는 게 더 좋아요. 오해 2. 파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진실.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파는 칼로리가 낮고 100g당 약 30kcal,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파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의 2021년 연구에서 파를 많이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체중 변화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다만 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해 3. 파는 남성에게만 좋다. 진실. 전혀 아닙니다. 파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좋아요. 오히려 여성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K, 엽산, 철분 등 가파에 풍부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2020년 연구에서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들에게 파를 포함한 엽산 풍부 식단을 권장했을 때 태아신경관 결손 위험이 약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오해 4. 파를 먹으면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 진실. 맞습니다만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파를 먹으면 알리신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파를 먹은 후 사과나 우유를 드세요. 냄새를 중화시킵니다. 2. 녹차를 마시세요. 카테킨이 냄새를 제거합니다. 3. 파슬리나 민트를 씹으세요. 천연 구취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파를 먹은 후 사과 반 개를 먹었을 때 구취가 약 67% 감소했다고 해요. 오해 5. 파는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안 된다. 진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의 퀘르세틴과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 환자가 파를 된장에 찍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된장의 나트륨 때문이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파를 조리해서 먹었을 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11번째, 나이대별 파 섭취 가이드. 자, 이제 나이에 따라 파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파 섭취도 나이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좋아요. 60, 69세 이 연령대는 아직 비교적 활동적이고 소화 기능도 괜찮은 편이에요. 권장 섭취량 하루 70, 100그. 섭취 방법 다양한 요리에 활용, 찌개, 볶음, 무침 등. 생으로 드시려면 소량만, 다른 음식과 함께 특히 고기 요리에 파를 많이 활용하세요. 주의사항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생파는 피하세요. 혈압약을 드신다면 된장과의 조합을 조심하세요. 70.
79세. 이 연령대는 소화 기능이 좀 약해지고 만성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권장 섭취량 하루 50, 70지. 섭취 방법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부드러운 요리에 넣어서 국, 찌개, 죽 등 하루 2, 3번에 나눠서 조금씩 드세요. 주의사항 생파는 완전히 피하세요. 파의 흰 부분보다 녹색 부분을 더 많이 드세요. 부드러워요. 약을 많이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80세 이상. 이 연령대는 소화력이 많이 약해지고 씹는 힘도 떨어져요. 권장 섭취량 하루 30, 50지. 섭취 방법 잘게 썰어서 또는 다져서 드세요. 국물 요리에 넣어서 부드럽게 드세요. 다른 채소들과 함께 섞어서 드세요. 주의사항 딱딱한 부분은 피하고 부드러운 부분만 드세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 불편감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12번째, 파와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 자, 마지막으로 파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의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2024년 1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글루코사이드, 콜세틴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성분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막는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 파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약 34%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인간 대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매우 희망적인 결과예요. 2023년 8월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파의 특정 성분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면역력, 소화력,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유익균 종류가 평균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중국 베이징 대학 연구팀은 파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연구했는데 특정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요. 파 추출물이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막고 증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서는 파가 골다공증 치료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파의 비타민 K가 고라세포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파골세포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임상시험에서 골다공증 환자들이 파를 하루 70지씩 12개월간 섭취했더니 골밀도가 평균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골다공증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라고 해요. 마무리. 오늘 내용 정리와 실천 방법.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파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하셨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간단하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 공복에 생대파를 많이 먹지 마세요. 위, 손상 위험. R. 파와 꿀을 함께 먹지 마세요. 장내가스, 복통 유발. 3. 파를 과도한 된장과 함께 먹지 마세요. 혈압 상승 위험. 4. 상한 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식중독 위험. 꼭 실천해야 할 것들. 1. 파는 익혀서 드세요. 영양소 흡수율 증가, 위장 자극 감소. 2.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특히 고기, 두부, 버섯과 함께. 3. 하루 적정량 지키세요. 60대는 70, 100g, 70대는 50, 70g. 4. 신선한 파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파의 7대 건강 효과. 1. 항암 효과. 2. 혈관 건강. 3. 면역력 강화. 4. 뼈 건강. 5. 소화 개선. 6. 혈당 조절. 7. 해독 작용.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파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어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냉장고에 있는 파를 꺼내서 건강한 방법으로 요리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파를 잘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